여수의 한 아파트 진입도로 건설 공사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건설사 등은 문제가 없는 만큼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 2달 만에 800여 명이 예약했습니다. 장흥군이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고 홀로 서기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얻고 있습니다. 목포 원도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손 전 의원은 1심 선고가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여수 문수동의 한 아파트 진입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 인근 고등학교 내부에 발생한 피해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진입도로 공사인데 마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비춰졌다는 건데요. 입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여수시도 건설사도 허가상 문제가 없는 만큼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원25 서경 기자입니다. 여수 정보과학고등학교 옆으로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과 방음벽 설치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금의 흙바닥보다 높이가 3m가량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 진입도로 높이를 두고 여수 정보과학고등학교 측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도로의 높이가 높아지면 학생들의 기숙사와 실습동이 훤히 내려다보여 지상 건물이 지하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여수시의 진입도로 허가 과정이 석연치 않았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런 피해는 예상치 못했다며 먼저 대책을 마련한 다음 진입도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걔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흙을 붓고 옹벽에 받친 그런 교도소 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개선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든 이거는 개선해 주십시오. 이거는 하여튼 기술적으로 뭐가 저는 기술을 모르겠으니까 현장 소장님이 어떻게든 영 보셔가지고 이건 좀 고쳐주시고 지금 당장 이사할 방법이 없다니까 교실 여유가 없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학교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는 수년 전부터 허가된 사항이었는데 아파트 준공기일이 2달 남짓한 상황에서 마치 불법 도로처럼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입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냐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플랜카드나 이런 부분은 건설사나 시청에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기에는 입주민들이 피해자고 입주민들이 가해자인 상황인 거거든요. 저희가 아직도 입주하지 않았고 저희도 한 아이들의 엄마 아빠인데 저희를 그런 식으로 매도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여수시는 아파트 공사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공사 허가 과정은 모두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학교 측의 피해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진입도로 설계가 관련법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라든지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사항에 대해서 발견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받은 현장을 임의대로 공사 중지시키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은 학교 측이 주장한 하자 내용에 대해 보상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허가 과정이 적법했던 만큼 공사 중단 없이 준공기일에 맞춰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그런 요구를 했다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 거고요. 수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만들면서까지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을 거니까요.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전부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여수 문수동 700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
학교 측의 피해 보상 요구와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입도로공사 완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원25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저소득층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남 장흥에서는 맞춤형 사업으로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의 한 카페.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느 카페와 다름없는 이곳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 지역 저소득층으로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라는 것. 저소득층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젊은 층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리스타 교육과 다양한 분야 베이커리 교육을 좀 시켜서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자립하는데 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고자 저희가 커피숍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카페는 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가운데 11번째로 문을 연 사업장입니다. 저소득층 중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바리스타와 베이커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 3명과 차상위 2명, 전문가 1명 등 모두 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좁았던 아파트 상가를 벗어나 최근 좀 더 넓은 곳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베이커리와 디저트 조리 시설을 확보했고 고객 확대를 위해 비즈니스룸과 단체석도 마련돼 있습니다. 식음료 제로에도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선한 과일을 이용해 음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비스킷이나 쿠키 등도 직접 매장에서 구워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위기도 더 넓어지고 쾌적해져서 너무 좋고요. 커튼 같은 것도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저기 비즈니스룸도 따로 있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요. 다양한 메뉴도 많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친절하시고 너무 좋아요. 자활 참여자들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고 홀로서기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며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들어올 때 이쪽 창업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배워서 저도 저의 뭐라 할까요? 가게? 예, 커피숍으로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창업 의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카페. 자활 참여자들이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강진군이 지역 농가에서 일주일을 살아보는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지 두어 달 만에 참가 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형태가 변하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군 숙마마을의 한 집입니다. 농가와 함께 1박 2일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을 찾은 사람들이 일주일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5월부터 시작한 일주일 살기는 2달 만에 800여 명이 예약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도시의 삶이 지친 시민들이 시골의 넉넉한 인심과 정을 느낄 수 있고 강진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민의 새로운 소득원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같이 우리 식구같이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헤어질 때는 너무 아쉽고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잘 가시라고 손 흔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내 가족이 오셨다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머물다 가니까 얼마나 남이지만 정이 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 같고 그랬습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한 명에 15만 원의 참가비를 내면 지역에서 일주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제공되고 청자컵 만들기와 음반 만들기 체험과 다산 기념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사이제와 가우도, 마량 수산시장 등 강진의 다양한 볼거리를 구경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체험객 수가 연말까지 400여 명으로 제한됐지만 신청자가 늘면서 행복한 고심에 빠졌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예측을 못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재 강진에 오셔서 일주일을 지금 살고 계시고요.
아마 폭발적인 지금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그 다중 이용 시설보다는 개별적인 농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청정하고 또 청결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심적인 부담감이 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한 강진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일주일 살기. 이 농가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 원도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4단독은 12일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보좌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청소년 쉼터 운영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손 전 의원은 1심 선고가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LG헬로비전이 국내 농업 대표 기업인 팜한농, IT 전문 기업 메이티와 스마트팜 통합교육 솔루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농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LG헬로비전은 지역사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번 교육 솔루션의 전국 확산을 위한 홍보를, 팜한농과 메이트는 전문화된 농업교육 영상 콘텐츠와 스마트팜 기술 실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건 저희가 가진 오랫동안의 그 노하우와 기술들 내용들을 새롭게 농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개발시켜서 국내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으로 실제로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실습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계 학생들이 단순하게 농업에만 종사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팜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컨설턴트로까지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와 광양시가 경남 하동 지역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합니다. 하동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2000년 개장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화개장터가 물에 잠기고 건물 336동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긴급 수해복구 구호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광양시는 생수 4,700개를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 김재무 회장과 임직원, 시군체육회 직원 등은 나주와 구례, 곡성과 담양 등의 지역에서 주택과 농경지 등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체육회는 피해 주민을 위해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 승주읍에서 월등면 사이 도로가 보수공사로 인해 전면 통제됩니다. 순천시는 장기간 호우로 인해 토사 수분 포화 상태가 잇따르면서 100m가량의 도로에 유실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도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국도 17호선 서면 학구 삼거리에서 월등면 망룡 삼거리로 우회해야 합니다. 전라남도가 하반기 도산하 공사와 출연기관의 통합 채용을 진행합니다. 채용 인원은 15개 기관에서 69명인데요. 원서는 오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채용 시험은 전라남도 주관으로 통합 진행되며 다음 달 26일 필기 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면접과 최종 합격자 선발은 채용 기관에서 자체 진행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와 채용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1학년도 공립중등교사 선발 등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6개 과목에 27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최종 선발 과목과 인원 등은 오는 10월 8일에 공고될 예정입니다.